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교통 이동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 모습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노란색 점자블록 방향으로 건널 경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향 안내가 잘못된 경우인데요. 서울시가 교통 이동약자의 보행권 강화를 위한 대대적 정비에 들어갑니다. 우선 시는 횡단보도 부분턱 낮춤을 전체턱 낮춤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쪽에 부분적으로 1에서 1.5m 폭으로 낮은 보도턱을 전체적으로 낮춥니다. 다만 주변 여건상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아야 할 경우에 한해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또한 시는 점자블록에 대한 정비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비가 오거나 물이 묻으면 보행자들이 미끄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PVC 계열 점자블록을 콘크리트 계열로 정비합니다. 아직도 서울시 보도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장애계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전수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즉각적인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일 국회 앞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을 가두고 폭행 등의 인권 유린을 자행해 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들이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피해 생존자의 입장을 삭발로 대신한 것입니다. 진상규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진상규명해달라는 것을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선미 의원 등 5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안행위에 산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이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안행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제정법이니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통과를 미뤘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머리카락과 편지를 상자에 담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현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2015 뺑소니 교통사고 추방, 교통선진화 시민대회 및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뺑소니범을 검거한 경찰서에 주어지는 교통정의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뺑소니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근절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전했습니다. 이날 김락환 교장협 중앙회장은 뺑소니 사고는 긴급 구호 조치만 이뤄지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장애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이기심에 의해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중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오는 5월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우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7일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서울 이룸센터에서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9개 전 종목에 10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10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정만 국가대표팀 단장은 많은 국민들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훈련에 매진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비를 55만 원가량 덜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연간 의료비는 한 해에 54만 6천 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비 절감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29만 8천 원 줄었고 70대는 60만 8천 원, 80대는 82만 6,500원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노인이 일을 하면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돼 마음의 병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 이익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의 특성을 살려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진행 중인 마을학교. 하루 3시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모두 같은 동네 결혼 이민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활용해 교육 봉사에 나선 겁니다. 비싼 학원을 가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동네 주민들에게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원래는 자기 나라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여기 있는 애들한테 활용을 해서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경기도는 다문화 마을학교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마을의 공동체를 서로 운영해서 그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어려운 것도 도우고 이런 거 스스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발판을 계속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26개 지역에 다문화 마을 공동체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로 참가자들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자리로 꾸며졌는데요. 백범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지난 24일 김해시 구산동 김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내빈과 장애인 및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유공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참가 내빈들의 기념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회원 중심 복지로 더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혼자서 달리기보다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열린가요제, 매직쇼, 벨리댄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 행사도 열려 참석자 모두가 하나 되는 흥겨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관심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백범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푸르메 재단이 2015 저소득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5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되면 서울시 장애인 치과 병원과 푸르메 치과, 전국의 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16회 장애인 영화제를 빛낼 경쟁 부문 작품을 6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작품 출품 자격은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또는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 제작에 참여해 만든 영화로 2013년 1월 이후 제작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청각장애인을 초청해 전통 궁중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은 궁중 음식 만드는 법을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수화 통역원이 수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노인 교통사고율을 줄이고자 직접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버스를 다음 달 22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3년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중 34%가 65세 이상인 것에 따른 것으로 터치형 멀티스크린,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자재를 실은 버스가 시내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척추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척추 측만증 검사와 척추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10곳을 선정하고 검사와 운동 프로그램 비용 등에 총 3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증상이 심한 어린이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찾아가는 희망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좀 더 넓은 구인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인접지역인 양주와 동두천시까지 확대한 한편 이날은 장애인 구인업체 11곳을 비롯해 총 29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지난 24일 전라남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약 10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했으며 대외선언, 장애인 인권선언, 유공자 표창과 공연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와 소득 보장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보건 개선, 의료 기술의 발달은 국민 평균 수명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 현상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 이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고 특히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노령화 문제는 비장애인의 경우도 아직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의 노령화 문제는 더욱 사각지대가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노인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건강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요양보호가 아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건강과 여가 생활을 누릴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노령화 문제는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100만 명 이상의 노인 장애인 시대를 시작하면서 정부는 소득 보장과 건강에 대한 대책 등을 하루빨리 내놓아야만 합니다.